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결과 목포는 김원희 후보가, 고흥보성 장흥 강진은 문금주 후보가 승리해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서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당의 이점을 앞세워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남도청이 사건 최소화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주요 축제와 행사들을 해외 축제 등과 접목시키는 세계관광문화대전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젯밤 전남 세 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목포는 현역인 김원희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고흥보성 장흥 강진은 문금주 후보가 현역 김승남 의원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의 정치 1번지 목포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 현역인 김원희 의원이 승리했습니다. 김원희 후보와 배종호 후보가 치열한 경선을 벌였는데 결국 김원희 후보가 민주당 공천권을 땄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하라는, 그리고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이루라는 목포 시민의 요구가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를 선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시민 곁에서 더욱 낮은 자세로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흥보성 장흥강진 선거구 민주당 경선에서는 문금주 후보가 현역 국회의원인 김승남 후보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매진해서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민들께 반드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역 소병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선거구. 민주당 공천권을 놓고 손은모 변호사와 김문수 당대표 특보가 2인 경선을 치렀는데 손은모 변호사가 승리했습니다. 한편 영암 무안신안, 해남 완도진도, 나주 화순, 여수시 갑을 선거구 등 5곳은 오늘 밤 민주당 경선 결과가 발표됩니다. 또 순천을 지역구는 이번 주말쯤 결과가 나올 예정으로 이번 주 안에 광주 전남 민주당 경선도 모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민주당 경선이 한창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도 전남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여당인 만큼 정부 지원을 끌어내 지역 발전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김영석 예비후보. 순천역을 버스터미널과 대형 쇼핑몰이 결합한 복합 환승센터로 개발하는 등 굵직한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당 소속인 만큼 확실한 정부 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하지 못한 거,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덩치 적은 거 안 합니다. 큰 거 합니다. 저 할 수 있고 해옵니다. 순천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같은 당 이정현 후보는 자전거 대신 전기 오토바이를 타고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있습니다. 삼선 국회의원의 무게감과 인맥으로 광양망권 국가산단 대개조와 섬진강의 기적을 이뤄내겠다는 게 핵심 공약입니다. 섬진강의 기적을 한번 제가 만들어내고 싶습니다. 아주 지역의 현안들을 제대로 해결해서 천지 개벽을 시키겠습니다. 국민의힘은 8년 만에 전남 모든 지역 10개 선거구에서 후보를 냈습니다. 험지인 호남에서 전남 동북권 2석을 포함해 지역구 5석을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호남에서 5석을 보고 있습니다. 득표율이 좀 높아야 되기 때문에 18%에서 20% 나와야만이 중앙정부나 또 당에 우리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도에 균열을 내겠다고 뛰어든 여당 후보들. 오는 15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순천 방문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표심 공략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남 지역 시군들이 공무원의 높은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해 젊은 공무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지자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6만 5천 명인 해남군의 공무원은 900여 명, 이 가운데 5년 이하 공무원은 424명으로 전체의 47%에 달하고 이 중 340명이 해남 이외 지역 출신입니다. 최근 5년간 해남군에서는 근무 경력 6년 미만 공무원 78명이 퇴직했고 대부분 열악한 주거 여건을 퇴직 사유로 꼽았습니다. 공실이 그때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통해서 좀 아름아름으로 해서 하나 겨우 좀 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9급 신입 공무원이 실제 수령하는 월 급여는 180만 원 선. 해남읍의 월세 수준을 감안하면 주거 비용으로 30%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수의 원룸 시세가 한 35만에서 4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해남도 비슷할 거라 생각해서 와봤는데 보통 한 45만 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남군이 신규 공무원을 위한 관사 마련에 나섰습니다. 신축 원룸과 유휴시설을 임차해 6년 미만 저연차 공직자 100명에게 올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해남군이 부담하고 공무원들은 관리비만 내는 방식으로 향후 10년간 37억 5천만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1단계로 이번에는 한 18실 정도는 구비하고요. 2단계로 또 추가로 확보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40실 규모의 신입 공무원 전용 숙소를 신축한 진도구는 현재 규모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 섬을 끼고 있는 신안과 고흥, 완도 등 10여 개 지자체도 관사 신축과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떠나는 젊은 공무원들을 붙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속화되는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주거를 제공하는 지자체는 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정부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한 반발로 집단 행동이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 공보의 23명이 수도권 등 대학병원 등으로 차출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 267명의 공보의 가운데 섬을 제외한 대부분 지자체에서 1명에서 2명의 공보의를 대학병원 등으로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파견된 공무의 23명 가운데 일부는 강진군 등 면단위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면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해남군과 강진군, 영안군은 어제 서울에서 강혜영 프로젝트 선포식을 갖고 관광으로 인구 소멸을 막기 위한 상생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선포식에는 명영관 해남군수와 강진원 강진군수, 우승희 영안군수를 비롯해 관광학회와 여행사, 인플루언서, 블로거 등 200여 명이 참석해 강혜영 프로젝트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강혜영 프로젝트는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지역 연계 관광 활성화 전략으로 관광 콘텐츠를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늘려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자체 협력 상생 사업입니다. 작년 전남도청 첨년도를 추락하게 했던 전남도청 공무원들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에 대한 속보입니다. MBC 보도로 시작된 경찰의 사무관리비 수사가 한창인 가운데 전남도청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직원보호의 명목으로 사건을 최소화하는 데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69억 원에 이르렀던 사무관리비 일부가 사적 목적의 횡령 사건으로 이어졌던 전남도청. 아이패드와 갤럭시 노트 등 태블릿 PC를 비롯해 홍삼과 명품 등의 사적인 물품을 구매했던 공직자 150명이 피혐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이 수사 의뢰했던 6명 가운데 5명은 횡령이나 배임 혐의로 검찰에 보내졌고 경찰은 피혐의자들 가운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대상을 추리고 있습니다. 계속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해서요.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전남도청이 비위 혐의가 있는 공무원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가 확보한 전남도청 총무과 발신 문자 메시지입니다. 전남도 공무원단체팀은 수사를 진행 중인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들을 최근 방문했다고 알렸습니다. 갤럭시 탭과 아이패드 등 사무관리비로 구매된 물품들의 공문서 보고서 열람 기록이 있다면 공적 사용으로 간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물품 사진을 찍어 공적 물품이라고 증빙하라는
구체적 방법도 알려줍니다. 태블릿 PC로 공문서를 열람하기만 하면 사적 물품이 아니라 공적인 물품으로 취급하겠다는 의미인데 경찰과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듯한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어느 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뭐 이건 이래라 저건 저래라는 것처럼 비춰질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또 경찰에서도 검찰에 넘길 범죄 금액을 낮추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 방향에 대한 사전 조율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긋습니다. 아니요. 그런 부분들은 전혀 우리가 협의할 사항도 아니고요.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전남도청 공무원 노조도 경찰 수사를 받고 온 직원들을 별도로 접촉하며 수사 상황을 파악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청 노사가 조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우리는 또 챙길 부분, 또 감찰 부분, 또 반성할 부분 이것도 나눠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전남도민의 자존심을 추락시킨 사무관리비 횡령 비위 공직자들에 대한 전남도청의 조직적 보호. 혈세에 함부로 손을 댄 공직자들을 보호하는 전남도청의 황당한 태도에서 올해 청렴도에 대한 기대감도 일시감치 식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남도청의 제19 감사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처벌을 받을 공무원 구제 방안을 만들고 법적인 조력까지 채비하고 있는데 전남도청은 직원들을 위한 충정이라는 답변만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서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도청은 전남경찰청이 검찰의 사무관리비 횡령 사건을 송치하는 시점을 4월 10일 이후로 예상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기점으로 본 겁니다. 전남도청은 검찰로 직원들이 넘겨지는 것에 대비해 이달 안에 직원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직원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서 관리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대며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 입수된 경위를 오히려 물었습니다. 이게 왜 기자님 손에 가는 겁니까? 그걸 더... 검찰 수사 단계에 대응할 변호사 선임 등 법률적 조력도 피혐의자 신분의 공무원 몫을 전남도청 행정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청은 이미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5명과 사건 수임과 관련한 논의를 마쳤고 변호사 수임료도 최소화하는 계약을 알선할 계획입니다. 수임료가 부담할 수 있어요? 부담률을 낮추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좀 중간에서 알선이나 말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남도청의 상식 이하 대응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들의 경찰 수사를 직원들의 애로사항으로 판단하고 있고 자치행정국장이 직접 기관들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기관은 경찰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로 추론됩니다.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며 자숙해야 할 전남도청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끝나야 한다는 황당한 목표를 세우고 총무과를 믿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저도 가서 그랬어요. 제발 우리가 수사 의뢰하고 고발한 사람 4-5명 정도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 같은 부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부서는 전남도청 총무과 공무원단체팀, 도청 공무원 노조와의 단체 교섭과 직원 후생복지 계획 등에 신경 써야 할 부서가 사무관리비 횡령 공무원의 법적 뒤치다거리에 행정력을 쏟고 있는 겁니다. 어떤 그 충정에서 했던 부분이라고 좀 봐주시고 그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다독거려 보자라는 거였던 거고. 국민권익위원회 평가에서 부패 취약기관으로 전락한 전남도청. 제19 감싸기로 일관하는 모습에서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려는 의지는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부터 3년 동안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을 개최합니다. 전남 주요 축제와 행사들을 해외 축제 등과 접목시켜 글로벌 전남 관광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2회 대한민국 축제 콘텐츠 대상에서 글로벌 명품 부문 대상을 수상한 장흥 물축제. 지난해 축제 기간 66만여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으며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605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댁에 와가지고 물축제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처음 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스릴이 넘쳤고. 전라남도는 태국의 송크란 물축제와 교류를 통해 장흥 물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 일환으로 전남축제의 세계화에 시동을 거는 겁니다.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 동안 추진되는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은 크게 5개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남도 미식은 국제 남도 음식 문화 큰 잔치와 연계한 남도 주류 페스타 개최, 웨이니스는 템플스테이, 사찰 음식 체험 등 전남 천년 사찰을 중심으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축제 둘레길 사업으로 전남 축제와 유사한 주제로 성공을 거둔 국외 축제 교류 활성화, 남도 K컬처, 농산어촌의 고향의 여행가자도 추진됩니다. 전라남도의 관광 자원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자원이 많구나라는 부분을 국내외에 알려서 전라남도로 관광객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남 세계관광 문화대전 선포식은 오늘 6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년 전남 방문회의 성과를 발판으로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매력 도시 전남 만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해상 한계가 짙어지는 봄철, 시야 확보가 어려워 선박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해경이 농무기 해양사고 대응과 안전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까지 목포항과 안마도, 진도, 인자도 등 농무기 사고 다발 해역을 중심으로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순환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여름철 수확되는 무화과가 시설하우스 보급 등을 통해 겨울철에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2022년부터 시설하우스 환경제어 기술과 촉성 재배 기술을 보급해 영암 지역을 중심으로 겨울 무화과 재배에 나섰으며 올해 14,000여 제곱미터 부지에서 5월까지 2톤 정도 수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평과 신안 등 전남 지역 4개 지자체가 4군자 테마축제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광양 매화축제와 신안 새우란축제, 한평 대한민국 북향대전과 담양 대나무 축제를 하나의 주제로 하는 4군자 테마축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으며 앞으로 이들은 지역별 축제 기간에 테마 부스에 4군자와 관련한 작품 등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전남경찰청은 도내 실종자 수색 과정에 기여한 김진강 자율방범 대장에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김진강 자율방범 대장은 지난달 신안군 팔근면에서 요양원에서 치매 어르신이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지리에 밝은 동료 대원 20명을 모집해서 수색에 나섰고 6시간 만에 실종 어르신을 발견해서 경찰에 인계했습니다. 전라남도는 MZ세대를 위한 전남 핫플레이스를 주제로 강진 가우도, 영암 국제 카트 경기장, 광양 인설이 공원, 여수 예술랜드 등을 3월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했습니다. 강진 가우더는 청자타워에 올라가 활강하는 집트랙 체험을 하며 봄바람과 함께 짜릿함을 만끽할 수가 있고 영암 국제 카트 경기장은 국내 유일의 국제 규모 카트 전용 경기장으로 가족, 친구들이 함께 즐기기 좋은 문화 공간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7시 40분쯤 목포시 죽교동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17살 고등학생이 몰던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또 다른 화물차와의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50대 여성이 병원으로 이송된 가운데 경찰은 사고를 낸 고등학생이 부모의 차를 타고 나온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어제 전남연구원의 초대 원장 선임과 관련해 투명성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추천위원회가 규정에도 없는 최저 기준점을 만드는 등 원장 선임과 관련해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초 응모자 3명에게 기준 점수 이하를 준 것은 원장 추천을 방해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평가 담합으로 보여진다며 투명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해외 유학생과 이주 배경 학생의 직업교육을 맡게 돼 전남국제직업고 운영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연구 용역의 범위는 전남국제직업고의 설립 비전과 해외 유학생 유치, 산학 연계 운영, 교육과정 개발, 졸업 후 진로 취업 연계 등입니다. 전남국제직업고는 내년 3월 해외 유학생 유치를 시작으로 오는 2026년에는 강진 성요셉 학원을 국제직업고로 전환하고 오는 2028년 전남국제직업고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오늘 우리 지역의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아침인 지금 내륙으로 짙은 안개가 자욱하고 도로 위로 빙판길이나 살얼음을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일부 지역으로 영하권을 보이는 등 다소 춥거나 쌀쌀한데요. 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는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한평과 영암이 영하 1도로 다소 추운데요. 낮에는 12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 낮 동안 해남이 13도, 강진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지만 아침 저녁에는 기온이 크게 내려가 다소 추워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고도의 낮 기온 11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의 하늘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서해 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5m의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4시 31분입니다. 당분간 온화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냐고요? 다제스니까. 단백질 끝. 탄수화물 소화 싹. 지방 한 번에 딱. 빈틈없는 3단 맞춤 소화. 소화 다 됐어. 다제스 한림제약. 저는 음악에만 전념하고 자산 관리는 하나은행에 맡겨요. 믿을 수 있는 자산 관리에 영웅은 하나. 하나뿐인 내 편 하나은행. 유세린을 선택한다는 건 피부과학을 선택하는 것. 유세린 6주 앰플 세럼. 독일 넘버원 안티에이징이 검증한 3X 이펙트. 탁월한 주름 개선 효과. 그래서 유세린 6주 앰플 세럼. 유세린. 프로메가 20여 년 이어진 연구. 세계 판매 1위 원료. 종근당 건강 직접 제조. 대한민국 혈행 건강에 책임을 다하다. 1등 오메가3 혈행 건강 프로메가. 학교 공부 시작하는 1학년 여러분, 공부 재미가 붙어야 더 높이 올라가니까 초등공부 시작부터. 와우, 아이오닉은 이렇게도 쓰는군요. 아이오닉처럼 해봐요. Temper. 완전히 새로워진 뉴 템퍼는 나사 테크놀로지에서 탄생한 셀들로 압력을 20% 더 완화해줍니다. Temper. The future of sleep is here. 오늘의 미션은 가족 추억 쌓기. 하늘에서 쏟아지는 별을 보여줄게. 근데 비가 쏟아지네. 아들은 말 안 해.